여기 한국에 방문했다는 스페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국의 지하철 승강장에서 자신을 어디론가로 억지로 끌고 가려는 한국인 남성을 보고 기겁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녀가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두 눈을 질끈 감은 그때 그녀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출신의 루시아나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에서 절대로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 한국을 모두에게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IT 회사에 재직 중이고, 2년 전 일본 파견이라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일본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 커리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고, 같은 회사에 임원으로 계신 아빠도 일본행을 적극 추천하셨거든요. 아빠는 30년 전 일본 회사로 파견 갔던 적이 있다며, 일본은 매우 강력한 기술 강국이므로 제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해 줄 거라고 확신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기대에 부푼 채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죠. 하지만 그렇게 가게 된 일본 회사는 정말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일본은 그야말로 아버지가 방문하셨던 30년 전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듯 보였거든요. 도대체 아버지가 말씀하신 혁신을 주도하던 일본은 어디 갔는지, 이들은 아직도 모든 기록들을 수기로 작성하고 있었고, 사소한 업무까지 전부 대면으로 처리하고 있었죠. 그래서 메일이나 화상 채팅을 이용하면 1분이면 처리될 일도 이들의 매뉴얼에 대한 편집증적인 고집 때문에 좋게 하루는 걸려서 업무가 매우 지체됐어요. 아니, 최첨단 기술을 통해 혁신을 이끌어 나가야 할 IT 회사에서 이러한 30년 전에나 쓸 법할 아날로그 매뉴얼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말이나 되는 것인지 저는 일본인들의 고지식함의 학을 떼버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일에 비한다면 이건 그저 약과일 뿐이었어요. 한 번은 저와 꽤나 친하게 지내던 일본인 직원이 찾아와 회사에서 손글씨를 써주는 기계인 워드라이터를 도입했다며 자랑을 해댔거든요. 아니, 손글씨를 써주는 기계라니. 저는 30년 전에나 사용할 법한 기술을 신기술이랍시고 자랑을 하는 직원에게 안타까움마저 느꼈고 그를 그저 측은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 직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나서 떠들기 시작했죠. 워드라이터야말로 일본의 기술 혁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계예요. 직급이 낮은 저는 매번 회사 택배나 우편을 보낼 때마다 수백 건이나 달하는 물품들에 대해 일일이 글씨를 써가며 송장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일본 회사에서는 보안을 위해 보고서 같은 경우도 모두 수기로 작성하죠. 이제 워드라이터 덕분에 시간이 절약될 거라 생각하니 너무 설레네요. 저는 그의 말에 정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처음에는 그가 그저 재미삼아 농담을 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메일 대신 팩스를 사용하는 일본의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인 듯 했죠. 저는 일본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시공간에 문제가 생겨 아빠가 일본으로 파견 가셨을 때인 30년 전에 일본 회사에 오게 된 것 같은 기괴한 느낌이 들었고, 왠지 잘 찾아보면 젊은 시절에 아빠가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만큼 일본인들은 매우 구시대적이었고 첨단 기술의 주류에서 완전히 밀려나 버린 듯 했죠. 저는 처음 일본 회사에 왔을 때 왜 일본인 직원들은 죄다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썩은 동태누나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었는데, 이곳에서 근무를 할수록 일본인 직원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들의 원시적인 시스템은 21세기의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점점 미쳐버리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재계약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한다면 향후 몇 년간은 스페인에 못 돌아갈 수도 있었죠. 특별한 점이라면 제게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한국행은 제 새로운 커리어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했지만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들기도 했어요. 뭔가 일본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런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점점 무뎌지고 도전을 두려워하며 그저 썩은 동태누나를 이리저리 굴릴 뿐이었습니다. 마치 일본인 직원들처럼 점점 저도 그들처럼 변해버린 모양이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는 일본의 이러한 융통성 없고 고지식한 사회 분위기에 숨이 막혀갔고 도대체 아무리 커리어를 위해서라지만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끝에 저는 최종 결정 전에 바람이나 쐬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휴가가 이틀밖에 없었기에 가장 가까운 한국으로 가기로 했죠. 그런데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국 공항은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서 수속 절차가 굉장히 빨랐을 뿐만 아니라 보안 검사장에 마저 놀라운 기술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한국 공항은 이미 생체인식 보안 검사 시스템을 도입한 상태였고 놀랍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저는 직원의 불필요한 접촉이나 지루한 대기 없이 바로 검사를 완료할 수 있었죠. 일본에서는 이러한 보안 검사들을 만들어진 지 수십 년은 된 조악한 엑스레이와 직원들의 수작업만으로 처리했는데 그래서 보안 검사는 굉장히 느렸고 직원의 불가피한 접촉 때문에 늘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이 모든 불편을 배제하게끔 만들고 있었죠. 또한 한국의 이러한 최첨단 기술은 그저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지 한국은 제게 더욱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공항에는 비서형 키오스크가 어디에나 존재해서 저는 공항 표지판이나 지도를 보지 않고도 손쉽게 목적지를 향해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휴대폰 지도 앱은커녕 아직도 종이 지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공항에도 자연스레 이러한 종이 지도와 책자가 구비되어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아날로그뿐만 아니라 디지털 단계까지 전부 뛰어넘어서 고성능의 AI 기술이 당연하다는 듯 상용화되어 있다니 저는 차원이 다른 기술력을 보여주는 한국에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탄도 잠시 저는 곧이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바로 한국의 한복이라는 전통 의상을 입은 한 무리가 공항에서 공연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의 전통 의상은 매우 아름답긴 했지만 제가 놀란 이유는 이러한 공연 그 자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공연을 하는 한국인들이 입고 있던 한복이 일순간에 디자인과 색상이 바뀌더니 이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은 것처럼 계속해서 바뀌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속임수인가 싶어 두 눈을 크게 뜨고 공연자들을 노려봤지만 아무래도 그들에게서 속임수는 전혀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매우 당황한 나머지 제게 길을 알려주던 키오스크에게 이 정체불명의 공연에 대해 물어봤고 비서 키오스크는 이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왜냐하면 현재 공항 내에서는 디지털 한복 공연을 실시하고 있고 이 디지털 한복은 한복과 스마트천이 결합된 형태의 최첨단 의류라고 설명해줬거든요. 즉, 이 공연은 속임수 따위가 아닌 그저 한국의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이건 IT 회사에서 일해온 저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는 기술이었고 저는 한국의 기술은 대체 어디까지 발전한 건가 싶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뛰어난 기술 수준과 아름다운 한복을 홀린 듯 감상했고 이내 열화와 같은 박수를 보낸 뒤 이동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덕분에 빠르게 공항 내의 지하철역에 도착할 수 있었고 이제야 제 본격적인 한국 여행이 시작되는 듯 했죠. 하지만 역시나 한국은 저를 그냥 두지 않더라고요. 저는 처음 경험해보는 한국 지하철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몰랐기에 일단 지하철역 종이지도부터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도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일본에서는 이러한 간이 종이지도가 매우 보편화되어 있어서 지하철역 어디에서나 확인해 볼 수 있기에 저는 약간의 당혹스러움마저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헤매고 있던 그때 어떤 한국인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오더니 이내 충격적인 말을 건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느리지만 꽤나 정확한 영어를 구사하며 제가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었고 대체 요즘 세상에 지하철 종이지도가 어디 있냐며 제 스마트폰을 낚아채서 지하철 전용 앱을 설치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젊은 사람이 휴대폰 다루는 법도 몰라서야 되겠냐며 혀를 끌끌 차시더니 이내 쿨하게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가 버리셨죠. 저는 할아버지의 행동에
굉장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노인이 저 정도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단 말인가요? 일본에서는 노인들은커녕 젊은 사람들조차 영어를 단 한마디도 구사하지 못하거든요. 덕분에 저는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일본어를 연습했고, 결국 빠르게 일본어 실력을 갖출 수 있었지만, 아무튼 노인이 외국어를 구사하는 장면은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IT 관련 직업을 가진 엔지니어조차 디지털 시대에 완전히 뒤처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노인들조차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대해 전혀 거리낌이 없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나이가 많건 적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해 전혀 두려움이 없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존경스러운 눈빛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아버지가 설치해주신 지하철 앱을 확인해보게 되죠. 이 지하철 앱은 출발역과 도착역을 지정하면 언제 어느 플랫폼에서 열차를 타야 하는지, 그리고 도착 시간은 몇 시인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역을 중심으로 맛집과 관광지들도 자동으로 추천해주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기발한 앱을 개발한 한국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건 비현실적이지 않나 싶어 약간의 실소가 나오기도 했어요. IT 회사에서 일하는 저는 대중교통 도착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도 많기에 시간 예측이 딱히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나 융통성 없는 일본조차 대중교통만은 융통성이 넘쳐나서 정시에서 10여 분 이상 지연되는 건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이러한 도착 시간을 계산해주는 기능은 그저 보여주기식으로 만들어둔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로 단 1분의 시간도 어기지 않는 정시성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보고도 믿기지 않는 모습에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지하철 한 대를 그냥 보낸 뒤 다시 한번 지하철을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한국의 지하철은 단 1분의 시간도 어기지 않고 정시에 도착했고, 저는 기술 혁신을 위해 최대한의 융통성을 발휘하고도 매우 정확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국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빠는 저보고 일본이야말로 저를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도록 도와줄 거라 말씀하셨지만, 그건 30년 전의 이야기일 뿐이고, 요즘의 전 세계적인 기술 판도는 완전히 한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하철에 탑승해서 제 잔뜩 흥분한 감정을 조금 내려놓으니 저는 지금껏 놓치고 있던 한국의 대단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의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가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고, 우수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시설을 갖춰서 승객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주요 지하철역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연이은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에스컬레이터는 대체 언제쯤 이용할 수 있는지 항상 전력이 멈춰 있어서 계단처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인프라는 정말 흠잡을 데가 전혀 없어 보였고, 한국의 우수한 모습을 직접 확인한 저는 한국을 놔두고 일본을 선택했던 2년 전의 제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의 인프라에 감탄하던 와중 저는 크나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몸에서 웬 이상한 냄새가 난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배낭 안에 넣어뒀던 수제 와인이 터져버린 모양이었거든요. 제 등은 와인으로 흠뻑 젖어버렸고 냄새도 너무 많이 나서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특히나 저는 이틀간의 여정이라 여분의 옷도 거의 안 챙겨온 상황이었는데, 와인을 쏟은 옷을 오랫동안 세탁하지 않고 놔두면 변색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남은 시간마저 망쳐버릴 위기에 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연자실한 채 멍하니 서 있던 제게 역무원으로 보이는 어떤 한국인이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제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묻더니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제 상황을 완전히 파악했다는 듯 자신을 따라오라고 손짓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보고 손짓을 하던 그는 어이없게도 계속해서 지하철역 깊숙한 곳으로 저를 데려갔고, 저는 그의 알 수 없는 행동에 약간의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는 도저히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쓸데없는 헛걸음을 했구나 싶어서
다시 되돌아가려고 다짐한 그때 제 앞에는 세탁기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지하철역에 세탁기가 있다니. 저는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역무원은 매우 능숙한 손놀림으로 제게 여분의 옷을 건네주더니 옷을 갈아입고 더러워진 옷을 세탁하고 가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한국의 일부 지하철역에는 승객 및 직원 복지를 위해 세탁기가 구비되어 있고 운 좋게도 이곳 지하철역에는 건조기까지 구비되어 있다는 놀라운 말을 건네더군요. 덕분에 저는 30분도 안 되어 세탁과 건조를 모두 완료할 수 있었고 다행히 옷에 얼룩이 남지 않아서 한국 여행을 정상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부유한 나라면 지하철역에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설치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한국의 배려심 깊은 인프라에 엄청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한국은 일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죠. 일본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세탁기는커녕 모든 세탁을 직접 손빨래로 처리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들은 말로는 손빨래야말로 일본의 전통을 유지하는 숭고한 행위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저 세탁기를 구비할 만한 예산이 없는 것을 아날로그와 전통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지하철에서 나와 숙소를 향하는 골목길을 통과하기 시작했고 이내 물 한 병을 구매하기 위해 잠시 편의점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의 놀라운 디지털 인프라를 보고 기겁을 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의 편의점에는 택배를 보내는 기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심지어 한국인들은 이러한 편의점 택배를 모바일로 미리 예약하고 3초 만에 송장을 발급받고 있었거든요. 순간 저는 드디어 택배 송장을 손으로 일일이 작성할 필요가 없겠다는 일본인 신입사원이 생각났고 휴대폰 하나만으로 택배를 보내는 한국과 연필로 일일이 택배 송장을 작성하는 일본을 보니 두 나라의 미래는 이미 결판이 난 듯 싶어서 곧바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일본에서의 파견 업무를 종료하고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하는 것이죠. 저는 한국의 다양한 최첨단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일본에서 점점 죽어가던 용기와 발전에 대한 열망이 다시 타올랐거든요. 저는 한국이야말로 저를 발전할 수 있게 도와줄 선진국이라고 확신하고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